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주간 리뷰 김찬 PD입니다. 오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인사를 해가지고 또 하기가 민망하네요. 네. 이민지 코치님이 외국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또 이럴 때마다 등판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약간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뭔 기대로? 혜인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실 걸 아니까. 지난주에는 또 한참 많이 바쁘셨다고. 아니 뭐 주말에는 항상 바쁘니까요. 경기 있을 때는 네, 뭐 밤낮 없이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두 경기 포함해서 지난주 아시아리가 경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시리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경기는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높인 레드이글스의 승리였습니다. 4번의 기회에서 2번을 성공시켰고 3피리어드 크레인지의 추격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슈팅수는 추격전을 펼쳤던 크레인지가 31, 이글스는 24개였는데요. 네, 오노다 타쿠토가 최근에 선발 기회를 더 챙겨받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선발 출장해서 29세이브 2실점으로 선방했습니다. 크레인즈는 2소배 유지로 골리가 나와서 20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절치부심한 크레인즈가 먼저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 피리어드 2대1로 앞섰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나 레드이글스 파워플레이에서 무섭죠. 2골을 뽑아내면서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갔고 승부샷 가면은 웬만하면 레드이글스가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레드이글스가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HL 안양은 1패를 정립했기 때문에 승률이 동률이 됐는데 순위 얘기는 뒤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12월 HL 안양에게 안양에서 패배한 이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14연승을 질주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레드이글스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 주에 되게 재밌을 시리즈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지 않으셨어요? 그냥 레드이글스가 그냥 이기는구나. 저는 일단 그 크레인스 골리들이 확실히 네.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완급 조절 같은 걸 또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수비도 탄탄해진 듯하면서도 좀 무너지는 모습도 그러니까 좀 보이기도 어디 하나가 하고. 둘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디 한 군데가 뭐 골리가 불안하면은 수비가 커버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한번 흔들흔들 하면은 다 같이 흔들어 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네요. 레드이글스는 역시나 그 슛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그 퍽 깎는 장인 같은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레드이글스 팀의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보니까요 50%가 넘더라고요. 그쵸.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두 번 상대한테서 페널티를 얻어내면은 한 골은 무조건 넣는. 그렇죠. 이번에도 50%를 거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4번의 기회 중에 2번 네. 성공시키고 계속 참 어렵거든요. 파워플레이도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경기력, 공격력, 그 파워는 레드이글스가 단연 좀 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신요코하마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탈꼴찌 싸움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두 팀이 맞붙었는데 최근에 그리치가 좀 더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토요일 경기에서도 그리치가 한 발 더 앞서 나갔는데 이날 대난타전이었습니다.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7대5 거의 리드를 안 뺏겼던 그리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지 보시면 아시겠고 또 게임 보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던 게임이었고 네, 페널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워플레이 골도 많이 나왔던 이게 양 팀이 다 PP가 좋아서라기보다는 PK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프리블레이즈 김윤재 선수가 중거리골로 기분 좋게 리드를 잡았었는데요. 그리츠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3대1 승리를 얻었습니다. 5연패를 탈출했던 프리블레이즈였고 오랜만에 모습을 전게임에서도 뭐 교체 출전을 했었는데 이날 선발 출전한 후루카 쉔콜리가 29세이브 1실점으로 선방하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골도 많이 나고 음. 예, 약간 치고받고 하는 재미가 있어서 실제로 치고받기도 했었고 네. 예,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페널티가 워낙 많다는 거는 몸싸움이 워낙 심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법하죠. 맞아요. 5, 6이 싸움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전 시리즈에 이어가지고 그리츠가 좀 첫 시리즈의 첫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의 흐름을 좀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프리블레이즈는 뒤늦게 이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3피리어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될 때쯤에는 프리블레이즈가 좀 더 흐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까지 그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김윤재 선수가 자신 있게 그렇게 슛 때리는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슈팅 찬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특히나. 맞아요. 예. 네, 근데 연습할 때도 제가 김윤재 선수 항상 생각해 보면은 멀리에서 그런 중거리 원타이머 같은 걸 연습을 많이 했던 네, 선수였는데, 그걸 또 시원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속 시원한 득점이었던 것 같고. 카메라가 못 따라갈 정도로. 네. 예. 이번 프리블레이즈 시리즈 때는 이제 하타 골리가 조금 힘들어했죠. 네, 초반부터 조금 힘들어해서 마침 이제 네 번째 실점 이후에 골리 교체를 한 선택이 또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다음 같아요. 날 그대로 이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서 크레인즈 때 말씀드렸던 그 골리나 수비가 좀 밸런스가 맞게 좀 어디가 부족해도 메꿔주고 하는 네. 흐름들이 있는데, 예. 프리블레이즈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네요. 앞선 경기에서 게임에 지더라도 네. 뭔가 좀 흐름을 가져오면서 골리까지도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네요. 후르카와 골리가 들어오면서 물론 실점은 좀 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교체가 된 이후에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인 거 보니까 선수들도 조금 마인드가 좀 다르지 않았었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드렸죠. 역시 슬럼프를 벗어내는 데는 네. 게임이 답인 것 같습니다. 게임 많이 뛰면 뭐 언젠가는 돌아오니까요. 자, 이번에는 안양 시리즈 같이 영상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저는 항상 촬영하면서 뒤에서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직접 또 설명을 들으려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로만 벤커트 콜리가 선발로 나왔고, 최근에는 벤커트 콜리가 선발 출전 기회가 많이 있었고, 네. 여전히 메탈튼 콜리가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메타텐 골리가 뒤에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긴 해요. 말은 안 통해도 항상 네. 든든하지 않을까. 어린 선수들이 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는 플레이를 더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믿고 가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비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영준 선수 라인이 굉장히 그런 수비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공격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 좀 그 경기장에서도 그랬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쵸. 골리 인터피어스는 아니야.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골리가 차징을 하고 난 뒤에 민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판정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차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또 패드를 누르면서 사실 득점을 하는 게 아시아 리그에서는 많이 그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좀 이날은 이제 뒤에 레프리가 확실하게 득점 선언을 하면서 득점으로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됐죠. 패드에 조금 퍽이 흘렀던 것 같아요. 파이볼 사이로. 네. 완벽하게 홀딩이 안 되고. 사실 패드를 누르면서 쏘는 건 NHL에서는 허용을 거의 하는데, 아시아리그에서는 잘 못 봤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달튼 입장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골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예 다 잡았는데. 네. 그리고 사람 몸을 밀기보다는 스틱을 걷어 올렸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주영 선수가 이틀 동안 아주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주영 선수는 그 슛의 파워가 정말 좋거든요. 파워보다 정확성에 좀 더, 저는 타이밍이 조금 조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종현 선수 이거 다리사이 전 못 뺄 줄 알았어요. 저는 중계하면서 웬만하면은 이제 중계할 때 영향이 갈까봐 막 몰입해서 감탄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실수할까봐. 근데 이때는 이야 하면서 항상 무전기를 켜두고 있는데 아마 팀원들이 다 같이 감탄하지 않았을까. 저걸 다리 사이로 뺐다는 게 되게 감각적이고, 사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그런 핸들링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웬만하면 걸리죠. 네. 스케이트에. 마침 또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지막 슛 쏠 때도 또 반대쪽 방향으로 잘 그쵸. 쐈어요. 자, 끝에 끝까지 보고 그쵸.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강한 슛을 쏠 줄 아는 선수인데도 강한 슛보다는 좀 더 정확한 슛에 그렇죠. 예, 아, 침착함이. 남이도 선수 역시나 스틱 핸들링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아, 제발 한 골 좀 터져라 했는데 조회수 때문에라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원샷을 잡았는데. 아, 이현수 선수 아주 활동성이 좋았습니다. 참 포워드도 수비하는 위치까지 내려와주고 또 디펜스도 이제 공격하는 위치까지 내려가고 이런 공수 전환이 워낙 잘 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커버도 좋고 뭐. 이 방금 같은 것도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니꼬 아이스박스 팀 상대로는 좀 공간으로 움직여줄 때 퍽을 주는 사람이 조금 기다려주면은 훨씬 좋은 공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이스박스 상대로는 좀 급하게 하는 맞아요. 거는 좀 성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참 반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 웬만하면 글러브를 들기 힘들 텐데 저걸 드네요. 그러니까요. 참 박진규 선수 할 거 다 해요, 정말. 진짜. 네. 약간 그 캡틴이 할 만한 굳은 일 같은 것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스박스 상대로 본인이 챙길 포인트도 다 챙기고. 어마어마하죠. 이 세 명의 케미는 지난 9월 때부터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좋았죠. 참 초반에 라인을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도 이렇게 세 명의 그 조합이 있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또 바꾸지 않았던. 네. 그게 또 아이스박스 경기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9월 달에 그죠? 네, 박진규 선수 멀티콜이 있었고 스틱이 안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박진규 선수 힘으로 맞아요. 만들어낸 골이었어요. 힘 정말 좋고 맷집도 좋은 선수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탱커입니다. 참 탱커. 맞아요. 요게 3번까지는 못 막았던. 네. 그래서 달튼 저거 따라간 것도 정말 대단하고. 저는 이제 디펜스였었으니까 네. 저런 거 보면은 골대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골키퍼처럼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동호 선수가 끝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저기서 이쪽 포스트에 좀 더 붙었으면 또 잘 막았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워낙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욕심이죠. 영상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앞에 한 명이 포워드가 더 있어서 네. 혼자 커버하기가 힘들었네요. 자꾸 아이스박스 상대로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게 훨씬 좋은 수비가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공간이랑 시간을 좀 주는 그런 이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네. 리바운드가 다 글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날 알았는데 그 사이토 테츠야 선수 맞죠? 네. 네, 사이토 테츠야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이라고. 첫 골이었습니다. 그 득점력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첫 골이라는 얘기 듣고 좀 의아했어요. 나이도 있으니까요.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벅스에 지금 40대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후쿠우지, 한 명이 사이토 테치야. 그렇죠. 82년생, 83년생 그렇게 있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첫 골 성공하고. 40대 첫 골이니까요. 네. 공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걸 막는 게. 전 이 세이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간이 저렇게 저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저걸 막아내는 게 정말. 송영철 선수도 상대 스티키 유타 선수 스틱 들어 올리면서 되게 수비를 잘 해줬는데 네. 순간적으로 그 밸런스를 잃으면서 유타 선수도 저런 거 참 잘해요. 골대 앞에서. 그러게요. 잘 주워 넣는 네. 건데 여기서도 파이볼 내주지 않고. 아이스박스의 이런 역습이 너무 위험하니까 LCL 안양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했을 텐데 또 라인 체인지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서. 근데 뒤에 역시 든든한 달튼이 또 있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역습을 만드는 그런
뭐 디펜스 존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강한 패스, 하이 패스 주는 그런 모습이 이번 아이스박스도 그렇고 HL 양쪽 다 안양도 많이 나왔던 것 많이 같아요.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진짜 뭐 골리도 골리지만 아이스박스 디펜스들이 몸을 그냥 맞아요. 난 죽어도 돼 이러면서 그냥 몸을 날리니까 네. 앞서 장면에서 나왔지만 사카타슌 선수 슈플럭 보고 세볼까?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맞아요. 박진규의 힘은 막을 수 없었다.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이 박진규 선수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더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가볍게 상대 선수를 이용한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또 골대 쪽으로 또 사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마인드나 움직임이 골로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아까도 패스 주고 나서 골대로 뛰어 들어가니까 결국 기회가 그쵸. 왔고 지금도 퍽을 가지고 골대로 들어가니까 또 골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기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진규 선수 득점 이후에 오버타임까지 갔는데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달튼이 다 막아주니까요. 상대적으로 HL 안양 찬스는 별로 네.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좀 훨씬 조심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슛아웃까지 갔는데 참 힘들어요. 이번에 슛아웃을 4번째 갔는데 다 못 이겨가지고 저는 사실 아이스박스 그 첫 번째 골 들어가고 나서 느낌이 세죠. 네,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 기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다 저렇게 백핸드를 잘 넣는지 모르겠어요. 두 골 다 백핸드로 나가지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동구 선수가 스케이트를 좀 타길래 저도 저게 맞아 막 이랬는데 네. 좀 일찍 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스박스가 벅스도 연패였는데 연패 사슬을 끊어내고 승리를 챙겼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후쿠지 골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지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었는데 부상 복귀전을 한국 원정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 후쿠지 선수한테는 단발슛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슛 쏘는 척하면서 옆에 주거나 아니면 리바운드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도 HL 안양 선수들 진짜 슛을 정말 많이 쐈어요. 네. 이 중계 전에도 오솔길 해설위원께서도 직선적인 플레이보다는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세컨퍽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HL 안양 선수들이 플레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와우 세컨퍽도 잘 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확률상 반응하기가 리바운드라든가 순간적으로 방향 바꾼 패스는 막기가 어려우니까. 참 이 두 경기를 중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리 보는 재미가 참 재밌었던. 맞아요. 첫날은 맷달튼, 둘째 날은 후쿠지. 그리고 완전하게 부상에서 복귀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딱 완벽했을 때 출전한 느낌이었어요. 네. 시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워낙 팀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저걸 블로커로 막아내는 게 참. 사실 이게 2대0 찬스였잖아요. 네. 뒤에 김상우 선수가 있었죠. 네. 뒤에 김상욱 선수가 있어서 얘기를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할 법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옆으로 빼줬으면 이렇게 그럼 아마 후쿠지 골리도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기가 그쵸.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본인들 들어갔을 때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쵸. 보이는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전정용 선수 요새 또 감각이 있으니까요. 골감. 네. 물음표가 떴었는데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박진규 선수가 골대 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리즈 3골 모두 뭔가 기운이 통한 네. 그런 골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말 니코 아이스박스가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든 게 블락샷 몸을 던졌어요. 네. 그게 맞고 들어간 거였으니까. 온몸을 던지고 뭐 정말 수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숨 내놓고 하는구나. 네. 그랬죠. 상대 팀이지만 되게 감동할 만큼 됐습니다. 네. 역시나 페널티 킬링은 그래도 HL 안양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기 더 센 선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저도 아이들 지도를 하니까 선수 네. 지도를 하니까 꼭 이야기하는 게 절대 반대쪽 이쪽 반대로 서 있지 말라. 아니요 이쪽 부분으로 슛이 못 날아가게 아, 블락샷을 서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서야 골리의 시야도 방해를 안 하고 이쪽으로 슛이 날아왔을 때 골리도 반응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후라시 마크로 선수가 퍽을 당겨서 쏘는데 못 맞겠더라고요. 아, 그쵸. 스틱이 여기 있고 퍽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시선도 통하니까 뭐 수비도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몸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거를 땡겨서 이렇게 앵글이 네. 바뀌어서 쏘니까 들어가는 거죠. 정말. 결국에는 예, 득점 공동 랭킹 1위로 올라가는 후루아시 마쿠루였고요. 다른 득점 공동 1위는 같은 라인의 스즈키 켄토 선수입니다. 와, 두 명이서 48골을 만들었어요. 24골씩. 이번 시리즈에서 이렇게 당겨서 쏘는 슈팅으로 글러브 사이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양 팀 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HL 안양에서도 뭐 이현수 선수라던가 이중민 선수가 그런 슛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다른 시리즈에서도 그런 슛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앵글을 바꿔가지고 체인지 앵글 슈팅이라고 하는데 체인지 앵글 슈팅을 요즘 많이 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NHL에서 많이 하나?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아, 이거. 이걸 잘라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전 거기에 이 패스도 맞아요.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걸 보고 끌어서 줄 생각을 하지? 네. 웬만하면 다 걸릴 텐데. 그리고 김기성 선수도 거기서 튀어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네. 뭐 끊어내는 거야. 뭐 김성 선수 항상 공중퍽 다루는 건 능숙하고 이걸 수비를 피해서 김기성이니까 넣는구나. 네. 한 방에 넣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 실점 이후에 후쿠우지 선수가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리고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아이스박스 선수들이. 그러면서 시간상으로는 29초 사이였는데 안진희 선수 여기서 한번 기회를 놓쳤지만 바로 이어진 또 찬스가 네. 있었죠. 여기서는 또 이영준 선수 얘기를 해야겠죠. 참 후쿠우지 선수 상대로는 이제 리바운드 골 노려야 그쵸. 된다 했는데 좌우로 흔들면서 네. 결국에는 뭐 안진희 선수가 옆에 마침 딱 위치도 좋았고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 줄 알았어. 네. 영준이가 일로 쏠까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아이스박스 상대로는 여기 이영준 라인이 너무 케미도 잘 좋았습니다. 맞고 그 뭐라고 할까요? 상대팀과 상성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끝까지 보고 플레이하고 요 골이랑 김기성 선수 골이랑 진짜 침착함의 끝을 맞아요.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 후쿠오지 선수가 막기가 어려운. 너무 어렵죠. 네. 아이스박스 선수들이 저렇게 스케이트 타고 들어가면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공간으로. 웬만하면은 막힐 텐데 네. 그 사이사이를 뚫고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 안양이 좀 아이스박스를 상대로 할 때 조금 미리 물러나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드들의 좀 수비 활동량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래 보였고 수비수들은 조금 더 물러나가지고 첫 번째 퍽보다는 두 번째 퍽을 승부를 보는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니코 아이스박스의 공격력을 HL 안양도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이런 수비 전술을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은 피가 좀 나죠. 네. 네, 손톱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메탈트 선수도 볼 수 있었습니다.
메달튼도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참 그 노련함이 연륜이 쌓이면서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요. 그래서 참 아시아 리그에 이제 확실하게 몸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선수들은 올로 쏠 거야 하는 거를 이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HL 안양이 홈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14연승을 기록 중인 레드 이글스와 승수가 같아졌습니다. 똑같은 승률이지만 규정을 보면은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팀이 이제 순위가 올라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HL 안양이 5승 2패인가 5승 3패인가 그럴 거예요. 5승 3패네요. 네. 5승 3패라서 일단은 1위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살얼음판 같은 1, 2위 싸움이 되겠고요. 아이스박스는 안양에서 1승 챙겼기 때문에 4위 크레인즈와 격차를 3게임으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5, 6위 싸움 중인 그리츠와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시리즈 1승 1패를 기록을 하면서 한 게임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시아 리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정규리그 4경기만 남겨두고 있는 모든 팀들이고요. 일단 하치노에서는 최하위 프리블레이즈와 2위 레드이글스가 만나고요. 안양에서는 그리츠와 HL 안양이 맞붙습니다. 하위권 팀들하고 상위권 팀들하고의 맞붙은 과연 어느 팀이 고춧가루를 뿌릴 것인가, 어느 팀이 발목을 잡힐 것인가. 네, 그리고 니코에서는 3, 4위 싸움이 펼쳐지겠는데요. 자칫하면은 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느 시리즈가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3, 4위전 역시 그렇죠. 항상 재밌는 게임들이 나왔죠. 네. 그 안양에서 아이스박스의 경기력을 보면은 다 살아난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고 또 후쿠우지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렇죠. 골키퍼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도 확실히 보완이 된 것 같고 일단 크레인스도 뭐 수비적인 면에서 요즘에 많이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싸움이 제일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보기엔 프리블레이즈가 레드 이글스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지난 삿포로 시리즈 때 네. 제가 직관 가서 본 때 그때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왜 이기지? 뭐 이런 게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또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게임이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흐름을 가져갈지 아니면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또 주눅들어 두들겨 맞고 질지. 하긴 그 수비가 그때 굉장히 단단했었잖아요. 프리블레이즈가 완전히 그냥 안쪽에만 있다가 그쵸. 하우스 지키면서 이게 왜 역습 안 노리고. 들어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쵸. 많았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려면 좀 골텐딩이 중요할 텐데 그때는 이제 하타미치까지 골리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후루카와 슌 선수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어느 골리가 나오더라도 레드이글스가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페널티를 좀 조심해야 그쵸.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츠도 최근에 이제 프리블레이즈 만나서 이제 득점 맛을 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감각 살려서 안양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림이죠.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린다면 그리츠가 HL 안양한테 뿌릴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HL 안양은 자력으로 1위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렇죠. 한 번이라도 뭐 레드이글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HL 안양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라도 패배가 있으면은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츠가 최근에 보니까 1라인의 의존도가 살짝은 옅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라인에서도 조금씩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프리블레이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감 다 살려서 안양으로 넘어온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팀들이 다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완성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규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누가 좀 더 절실한가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이미 플레이오프는 시작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순위 싸움, 자리 싸움, 어디랑 플레이오프를 만날 것인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가 정해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이기 때문에 예, 정말 집중력 높은, 몰입감 높은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어찌됐든 아이스박스와 그 크레인스의 싸움이잖아요. 예. HL 한양은 이제 니코를 만나느냐 아니면 예. 크레인지를 만나느냐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1,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HL 안양이랑 레드이글스가 워낙 파괴력이 있는 팀들이어서 아이스박스와 크레인스 본인들만의 어떤 상대성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런 팀들을 원할 것 같은데. 서로 고르겠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쩌면은 조금 저도 시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선수들이랑 했었거든요. 야, 누구 만나는 게, 어느 팀 만나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또 선수들끼리는 지금 한창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1, 2위 다투는 팀들은 무조건 우승을 하려고 할 거고 3, 4위 팀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머리를 쓰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나으실 것 같으세요? HL 안양 입장에서 네,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박스가 더 낫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최근 게임을 봤을 때에는 아이스박스가 연패를 기록했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밀리는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좀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크레인지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저는 HL 안양이 좀 그 프리블레이즈 원정을 다녀와서 프리블레이즈와 한 번 더 붙을 때 그때 프리블레이즈를 부실 때의 그런 공격 전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더 질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지만 끝까지 보고 패스나 H라인도 퍽을 깎죠. 네. 자꾸만 그냥 막 슈팅을 자주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완벽하게 신중하게 만들어서. 예, 하면은 후쿠지 골리한테든 로만 벤거트 골리한테든 어쨌든 그 득점을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레인스보다는 그 아이스박스가 HL 안양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벅스는 약간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도 좀 있고 플레이오프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더구나 또 득점 랭킹 1, 2까지 포함이 돼 있고 해서 플레이오프 가면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루키들이 좀 많이 있고 네. 한 크레인즈 또 골리들도 플레이오프 경험들이 없고 그런 크레인즈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토겐고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더라고요. 형님 아직까지 드시는군요. 네, 부상에서 복귀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또 준비하는 또 크레인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아이스박스 테러 유리 선수가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또 SNS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플레이오프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생각도 드네요. 아마 몸 관리가 된다면은 마지막 시리즈 정도엔 좀 나와서 플레이오프 전에 좀 몸을 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겠습니다. 이제 어느 팀이 상대가 될지 모르니까 다 챙겨보게 되네요. 아이스하키 팬분들도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만 재밌어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냥 저희끼리 떠드는 게 다였는데, 네. 같이 보면서,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 아니면, 나는 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보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은데 댓글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못 만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주 잘 준비해서 안양 홈 마지막 정규리그 마지막 홈 시리즈입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고요. 홍은식 감독님은 휴가 네, 이 다음 주부터 휴가라서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시면서 네. 휴가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리뷰 흰PD였고요. 오광식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